진짜 이러다가 일본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걸까? 여기 한국의 한 카페에서 영국인 두 자매가 최근 일본에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언니는 한국에서, 동생은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언니의 요청으로 동생이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본의 재해는 인과응보라는 언니의 발언에 동생은 몰랐던 일본의 과거를 듣자 치를 떠는데요. 도대체 언니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길래 일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동경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샤일리라고 합니다. 현재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정리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원래 저의 계획은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일본에 정착할 생각까지도 했었지만 최근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최근 저와 1살 차이의 언니와 대화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저와 언니의 엇갈린 운명 같은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는 1살 차이로 거의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풍족한 지원을 받으면서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었죠. 나란히 예일대학교에 입학한 우리는 전공도 같은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언니는 경제 관련 연구소를 경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부전공으로 역사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교수님의 도움으로 일본 동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일본인 역사학 교수님인 나나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일본의 매력에 점점 매료되어 가보고 싶다를 넘어서서 일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나나 교수님은 일본의 역사와 경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어요. 작은 섬나라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일구어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언니 샬롯에게 말하니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반문을 했어요. 샤일리, 일본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만큼 참고 도서를 읽어보면서 일본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보는 건 어때? 언니는 무슨 이유인지 약간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언니도 아시아에 교환학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저와 같이 일본에 가게 되는 건 줄 알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인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간다는 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왜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고작 한국의 문화 신드롬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언니는 저의 물음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을 했어요. 샤일리, 내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궁금증만으로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 같니? 생각보다 한국은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야. 솔직히 나도 한국인 친구 현지가 아니었다면 그저 한국이 문화강국이라는 생각만 했었을 거야. 하지만 한국의 역사와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닫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졌어. 그리고 서양인과는 다른 성품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 그곳에 가서 한국인들과 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저는 언니의 말에 확실한 신념이 느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한국이 왜 궁금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평소 아버지는 견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렇게 언니와 저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통화도 자주 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통하였습니다. 사실 초반에 일본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먼저 일본인 친구들은 매우 조용하고 예의가 발랐고 저의 요청에 도움을 잘 주었어요. 저는 친절한 그들이 좋았지만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큰 불만 없이 지냈지만 자주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했어요. 늘 지진이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늘상 겪는 일이고 지진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규슈 지역에 이어서 수도권과 홋카이도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강진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의 폐쇄와 여러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고 근처 대피소 안내가 뉴스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내고 거대 지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발표를 했어요. 일본 기상청은 평소에 대비를 하고 필요에 따라 스스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더운 날씨지만 샌들이 아닌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필수가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모를 지진 발생 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는 거죠. 지진운이라고 하는 구름의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글들에 현혹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라고 하지만 국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불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날 저와의 통화가 끝나자 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사실 저는 일본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인 줄 몰랐답니다. 하루는 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당분간 한국에 와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다고 하였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 태풍이 발생하여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는 제가 걱정이 돼서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올 수 있겠냐는 전화였어요. 때마침 며칠간 수업이 없었고 겁이 나기도 했고 언니가 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만난 언니는 뭔가 조금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트러블이 있던 피부가 매끈해졌고 살도 좀 빠진 것 같았죠. 예뻐진 언니에게 도대체 한국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어요. 그냥 한국 화장품을 썼고 한국 음식을 먹었을 뿐이라고 했죠. 일본에도 한국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한식을 몇 번 먹어보았지만 특별히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언니는 한식이 건강에 정말 좋다면서 한식에 대한 애정이 크더라고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의 유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비행기에서 내려 마주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최신식의 시설이 갖춰진 공항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의 사람들, 그리고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빠른 일처리 등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어리둥절했죠. 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은 장점이 너무 많다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는데 솔직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부러움은 극에 달하게 되었죠. 밥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어요. 키오스크에서 바로 주문과 결제를 간편하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온 지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연달아 들어오는 손님이 있었음에도 빠른 주문 처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을 끊임없이 물어보았죠. 얼마 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너는 피해가 없었던 거야?
많이 놀랐지? 일본에서는 자주 지진이 일어나니까 대피 방법이나 장소는 잘 숙지해 놓은 거지. 응, 그런데 진짜 무섭긴 했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저는 당시 겪었던 악몽이 떠오르면서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넌지시 제가 일본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어요. 언니는 일본에서의 평소 생활은 어떤지도 물어보았어요. 저는 딱히 생활에서의 불편한 점은 없다고 말했죠. 대중교통 가격이 좀 비싸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점들이 제법 많다는 것. 그리고 심하게 조용하고 개인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 빼면 나름 괜찮았거든요. 영국에서도 이 정도의 불편함 정도는 있었으니까요. 언니의 한국 생활도 궁금했던 저는 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언니는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어? 뭐 불편한 점은 없어? 한국 사람들은 어때? 저의 물음에 언니는 할 말이 많은지 생각에 한번 잠기더니 곧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곳이야. 일단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에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었지.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소통이 어렵지 않았거든. 한국의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졌고 개인용 자가용이 없어도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너도 앞으로 이용하게 될 테지만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은 정말 편리하거든. 게다가 아주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이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 친구들이 맛집 같은 데도 많이 데리고 가서 맛있는 식당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언니랑 같이 가자. 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단점이 하나도 없었는지 단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잠시 핸드폰을 보던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태풍이 일본에 상륙했다는 뉴스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였어요. 태풍 산사는 초강력 태풍에 느리게 이동하면서 피해가 클 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가고시마현에 폭풍과 파도, 해일 특별경보가 내려지고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였죠. 태풍의 길거리에 나무가 뽑히고 차가 뒤집히는 영상을 보니 얼마 전 지진으로 놀랐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규슈에서는 25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하고 산사태 경계와 강범람 정보가 발령이 되었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는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언니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얼마 전 지진 대비하라는 정부의 지시 때문에 식료품 준비를 하러 마트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편의점에 가서 비싼 가격에 필요한 물품만 샀던 적이 있어. 편의점에서도 서로 먼저 사려고 설치는 바람에 예의 바르다고 소문난 일본인들이 서로 싸우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니까. 조용하던 사람들이 화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극도의 불안함에 이성을 잃은 듯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사회에 관련 소식도 매일 암울한 소식밖에 없고 날씨까지 좋지 않으니 일본에 머물러 있다는 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지진이나 태풍 소식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침체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 이러다가 진짜 일본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솔직히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었어. 그런 이유로 일본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이 사실이라면 나 같아도 일본을 좋아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일본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게 과거에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천벌받는 거라고 말하는 어른들도 있었거든. 그래. 사실 나도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여럿 보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 외에도 다른 뭔가가 있는 거야? 맞아.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내가 가장 가슴 아팠던 사실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들이었던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었어. 1930년대 전 세계에 대불황이 찾아왔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빠졌었지. 모든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대한 식민지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등은 그나마 상황이 좋았어. 그것을 본 일본은 평화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식민지를 확장하고 더 많은 영토와 자원을 자국에 통합해 제국 경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거야. 중일 전쟁으로 영토 확장을 꾀하던 일본은 중국이 계속해서 저항하자 동남아시아로 영토 확장을 시도했고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충돌을 하면서 결국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어 미국과 충돌하게 되지. 이 내용들은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성노예를 대거 직무하고 위안소 제도를 체계화하게 되지. 중일 전쟁의 장기화로 일본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쌓여갔고 민간인 학살과 약탈, 강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거든. 이런 병사들을 안정시키고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선과 대만 등지의 식민지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자는 구상이 나왔고 위안소는 급격히 늘어 일본 점령지 곳곳에 설치가 되었어. 위안부가 된 사람들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고 그 피해자는 약 8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 10대에서 20대 초반의 가난한 농촌 가정의 자식들에게 여공으로 취직시켜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데리고 왔는데 이때 조선의 농촌은 일본의 수탈로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공이 된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 강제로 끌고 가거나 인신매매로 끌고 간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폭력과 가혹한 대우를 당하면서 중도에 사망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도 했어.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피해자들은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평생 살아야 했지만 해방 이후에도 그녀들은 일본에게서 사과를 받지 못했지.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자로서 공개 증언을 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이 위안부를 모집하고 관리에 관여했음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어. 이제 위안부 피해자로 살았던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끝까지 못 받을까봐 나 역시 많이 속상하더라고. 언니가 해준 일본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저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나라가 이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떤 무속인은 일본의 침몰을 예언하며 과거에 이런 잘못을 지금까지 뉘우치지 못해서 지금 천벌을 받는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는군요.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갑자기 일본에서 같이 잘 지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 산다는 게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다시 일본으로 가서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니 조금 막막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고 일본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언니와 만나서 기쁘기도 했지만 고민이 많은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영국 학생 샤일리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에 저지른 일본의 만행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지만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